안녕하세요. 데일리머니입니다. 아직까지는 은퇴 후의 현금 흐름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무래도 임대소득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의 임대를 가장 많이 놓게 됩니다. 물론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도 예전과는 다르게 부동산이라는 것이 황금성이나 세금 등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배당주로 깔끔하게 노후에 일정한 현금 흐름을 계획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노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서요,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활용하고자 할 때 임대소득과 배당소득 중에 어떤 것이 세금과 여러 방면에서 유리하고 또 불리한지, 또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임대용 부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특히 주택 임대 소득을 계획할 경우에 주택의 가격과 또 부부 합산 주택 수에 따라서 비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고 또 남들보다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개인별로 세금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 부동산 투자입니다. 우선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요.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월세가 대표적입니다. 전세나 월세보증금의 이자율만큼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간주임대료도 있습니다. 세대당 보유주택수와 가격, 주택 크기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주택자의 경우 국내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주택의 모든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만약 기준시가가 12억 원이 초과한 1주택자라면요. 주택의 월세 수입만 과세 대상입니다. 2주택자인 경우는 어떨까요?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모든 월세 임대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3주택자라면 어떨까요? 일단 3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라면 소형 주택으로 분류하고 보증금과 전세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소형 주택 포함이라고 해도 3주택자 이상이라면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과세 대상으로 잡힌 임대소득은 어떤 식으로 세율이 매겨질까요? 가장 큰 기준은 주택 임대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입니다. 주택임대 총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세율 14%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 총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서 개인별로 6에서 45%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조심할 점은요.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을 경우에 초과소득분만 합산되는 것이 아니고요. 임대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합산되니까 개인별 종합소득 세율이 높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임대용 주택을 구입해서 월세를 받기로 했다면요. 월세 전환율을 평균적으로 5%로 잡고요. 세금 계산 방식과 또 5억 원을 이번에는 배당주 등에 투자했을 경우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증금 중에 일부는 배당주 투자 등을 통해서 배당 소득을 거두고요. 나머지는 월세를 통해서 임대 소득을 창출할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얼마나 각각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주 아파트 한 채와 임대 주는 아파트 한 채, 모두 두 채를 소유한 1세대 2주택자인 부부의 경우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5억 원이고 월세 전환율은 5%라고 가정해 볼게요. 전세 보증금은 저축과 배당주 또 배당 ETF에 투자하고 있고요. 아주 보수적으로 연 5%의 금융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로 종합소득세율은 38.5%일 경우입니다. 우선 5억 원을 모두 월세로 받고 있는 경우를 볼까요? 보유 중인 아파트 한 채를 임대해서 1년에 2,500만 원의 월세 소득이 나오겠죠. 필요 경비를 제외한 90%에 대해서 38.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요. 약 866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세후 순수익은요. 세전수익 2,500만 원에서 세금 866만 원을 제외한 약 1,634만 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1억 원을 보증금으로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는 월세 전환율 5%로 월세를 받을 경우에 세후 순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세전 임대소득은 1년에 2천만 원이 됩니다. 2천만 원까지는 필요경비 50%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1천만 원에 대해서만 15.4%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억 원의 보증금을 통한 금융소득 500만 원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원천 징수되고 그래서 총 세금은 약 231만
200만 원이 됩니다. 세후 순수익은 2,500만 원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세후 약 2,270만 원이 됩니다. 전세로만 임대로 줬을 경우는 어떨까요? 전세 보증금 5억 원의 이자 배당 소득률 5%라고 가정을 하면요. 역시 2,500만 원의 금융소득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세금을 내게 되고 초과 500만 원에 대해서는 38.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부담할 세금은 약 500만 원이 발생하고요. 세후 순수익은 2,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이 됩니다. 위 사례에서는 일부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월세로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했지만요. 사실 여러 변수들에 의해서 주택임대소득세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 임대 수입이 없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 또 반대로 보증금은 없고 월세 임대 수입만 있는 경우, 또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서, 또 세무사와 지자체에 주택임대주택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감면율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무엇보다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만 잘 잡는다면 정말 큰 레버리지 매매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 보유 자산이 껑충 뛸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아무래도 실체가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가격 하락의 시기에도 버텨낼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가 갖는 장점과 또 개인별 상황, 즉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상황 등이라면 구체적으로 부동산 구입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투자비, 그러니까 취득세, 또 매매 수수료 등 나가는 비용이 큽니다. 또 보유하는 동안은 재산세 등 세금과 또 수리비, 또 세금 신고 등도 번거롭고요. 또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정말 상당합니다. 취득세는 주택 수와 주택 소재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는 취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을 제외하고는 1주택자와 같은 1에서 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현재 4곳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 4곳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자와 모든 지역에서의 4주택자 이상의 경우는 12%의 무거운 취득세율을 감당해야 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취득세만큼 주택수에 따른 편차가 크지는 않지만요.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니만큼 분명히 재산세 또한 주택가격이 고가일수록 임대소득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재산세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0.1에서 0.4%인데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라면 세율 특례로 좀 더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내년 5월 9일까지 시행령으로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임시로 양도소득세의 과중한 부담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임대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 단계별로 개인별 상황에 따른 세금을 꼼꼼히 체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목돈을 배당주나 ETF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경우는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주식의 수익은 크게 양도 차익과 배당 소득으로 나뉩니다. 국내 주식과 100% 국내 주식으로 이뤄진 국내 상장 ETF의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단 국내 리츠주와 리츠 ETF의 경우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로 갔지만요. 배당 소득은 5천만 원까지 3년 이상 보유 시에 9.9%의 절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는 다릅니다. 미국 주식이나 ETF를 예로 든다면요. 250만 원까지 손익 상계후의 비과세이고요.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는 15%의 배당 소득세가 원천 징수 후에 입금이 됩니다. 해외 ETF에 직접 투자의 경우는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의 경우 모두 배당 소득으로 처리가 되어서 15%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해외 주식의 매매 차익은 22%라 세율은 세지만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건보료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직접 투자의 모든 배당 수익과 해외 ETF의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합산되어서 건보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노후 현금 흐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임대용 주택 등 임대소득을 위해서 투자할지 아니면 오랫동안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해온 우량 배당주나 배당 ETF에 골라 투자할지 아마 저를 포함한 중년 이상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주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또 벌어들이는 소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나가는 세금 등 부대 비용 등에 대해서 따져보았습니다. 짧은 영상 안에 디테일하게 담지 못했지만요. 두 소득 간의 차이와 장단점 비교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셨다면요. 지금 바로 꼭 눌러주시고요. 도움되는 경제 정보와 아이디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데일리원이었습니다.